노년에 눈을 맑게 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몸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몸이 노화가 되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줘서 눈이 쉽게 피로하고 충혈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의 피로를 회복시켜줘서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다양한 허브가 있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도와주는 허브들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크게는 히비스커스, 그리고 로즈메리, 그리고 펜넬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즈메리인데요. 로즈메리는 향만 맡아도 눈이 떠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허브예요. 그래서 비염 있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비스커스입니다. 히비스커스는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눈의 모세혈관을 강화시키고 충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아서 눈곱이 많이 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드세요.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시간 TV나 스마트폰 보시는 시니어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합니다. 히비스커스는 보시면 짙은 빨간색이에요. 히비스커스에는 레몬의 그 상큼하고 톡톡 튀는 향이 나는데요. 특히 히비스커스는 노년에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의 호르몬을 안정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펜넬입니다. 펜넬은 씨앗이에요. 펜넬은 옛날부터 눈의 허브라고 불릴 정도로 눈 건강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고대 인도 지역에서는 눈의 피로, 충혈, 시력 보호를 위해서 펜넬을 차로 마시거나 달인 물로 눈을 씻기도 했다고 합니다. 펜넬에는 비타민 A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로한 눈을 회복시켜주고 시력 회복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펜넬은 중동에서 향신료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저희 한국 분들은 향을 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 제가 해드리는 것처럼 블렌딩해서 같이 드시면 좋은 효능만 골라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블렌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울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허브는 다 약용 허브이기 때문에 그람 수를 맞춰서 정확한 용량을 드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총 4g을 넣을 거고요. 그 중에 로즈메리는 주 허브로 2g 넣을 거고요. 나머지 히비스커스와 펜넬은 1g씩 사용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카페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작은 1.5g 정도를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마시기 때문에 효능보다는 그냥 음료로 즐기실 수 있도록 적은 용량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노년에 침침한 눈을 맑혀주는 효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4g의 많은 용량을 사용해 볼 예정이에요. 자, 로즈메리 2g과 나머지 히비스커스 1g을 넣겠습니다. 히비스커스는 잎이라 좀 무거워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돼요. 네, 히비스커스 그리고 펜넬도 씨앗이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g 맞췄고요. 짠! 세 가지의 허브를 블렌딩 해 보았습니다. 허브 입자가 굉장히 곱기 때문에 거름망이 없으면 그 티팟의 구멍으로 허브가 새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름망을 사용해서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름망에 넣은 티백을 준비해 주시고요. 티팟 그리고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티팟은 요즘에는 다이소 같은 곳에서 한 5,000원 정도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허브티를 드시기 위해 하나 정도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허브를 티팟에 넣고요. 그 다음에 물을 넣어주는데요. 집에 온도계가 없으시니까 커피 포트에서 팔팔 끓인 물을 한 1, 2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온도가 80도에서 90도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비스커스가 빨간색, 짙은 빨간색의 잎이기 때문에 붉은 색이 나올 거예요. 우러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15분 정도 우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처럼 허브를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한 3가지의 허브를 각각 따로 구매하셔서 그람수에 맞춰서 블렌딩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렇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상품이 있습니다. 로즈메리, 히비스커스, 펜넬을 각각 구매해서 따로 드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티백, 아까 만들었던 티백을 10개 담아서 한 팩으로 만들었고요.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12,000원대에서 구독자분들에게 할인으로 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자세한 내용 남겨두었습니다. 침침한 눈에 좋은 허브뿐만 아니라 제가 환절기 면역력에 좋은 허브티, 그리고 불면증, 노년의 불면증 해소에 좋은 허브티, 그리고 혈압과 혈당 관리에 좋은 허브티, 이렇게 4가지를 세트로 구성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석에 한 30분 한정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금액은 4만원대에서 할인해서 2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눈 건강도 약이 아니라 이런 허브티로도 지키실 수 있으니 허브차 한 잔으로 눈을 맑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차를 마셔볼 텐데요. 차를 마시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쁘게 우러난 차를 먼저 향으로 음미해주세요. 히비스커스의 그 새콤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로즈메리의 그 특별한 향이 더해져서 더 향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향으로 먼저 음미한 후에 맛은 레몬 물을 마시는 것처럼 되게 상큼해요. 찻잔에 담아서 조금씩 담아서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브티 디자이너 국찬양이라고 합니다. 허브티 디자인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시죠? 자연에서 나는 식물을 허브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허브를 섞어서 맛과 향과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차로 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허브티가 있을까요?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를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교차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갑자기 추워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더워지면 그 온도차 때문에 순간적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져요. 그래서 그 약해진 틈을 타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감지하면 면역 체계를 보내서 싸우려고 하거든요. 이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바로 염증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면역 시스템이 나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면역력을 높이려면 3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 그리고 2번째는 호흡기 건강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우리 몸의 피로와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맞는 허브티를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그 3가지가 어떤 허브차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더플라워라는 허브예요. 엘더플라워요? 엘더플라워 처음 들어보는 차인 것 같은데. 네,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생소한 허브일 건데요. 엘더플라워는 유럽의 허브 약전에서 호흡기 감염 보조 치료제로 언급될 정도로 아주 효능이 좋은 허브입니다. 그래서 감기뿐만 아니라 축농증이나 편도염, 인후염 같은 각종 염증과 알레르기에도 한 잔 드시면 코와 목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지켜줍니다. 엘더플라워는 어떤 향이 나나요? 엘더플라워는 처음에 라벤더 같이
화장품 향이 조금 날 거예요. 근데 드시다 보면 단향이 우러나서 올라오는 아주 특이한 차입니다. 네, 다음은 캐모마일입니다. 캐모마일은 우리 몸의 염증을 완화해서 면역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세 번째는 레몬밤인데요. 레몬밤에는 항바이러스 성분하고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을 올리고 피로와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오늘 차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차를 한번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저울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울이요? 저울이 왜 필요한가요? 제가 사용하는 허브는 다 약용 허브예요. 그래서 실제로 효능이 있는 허브이기 때문에 그람수를 맞춰서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4g을 한 잔으로 해서 마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드시는 허브는 한 1.5g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용량을 한 번에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2배에서 3배, 나 지금 카페에서 있는 거는 그러면은 그냥 약간 맛보기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양한 사람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은 용량으로 향만 맡을 수 있게 그렇게 카페에서 아마 드리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용량을 4g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의 주 허브는 엘더플라워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환절기에 제일 큰 문제가 어려움이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좋은 엘더플라워를 주 허브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허브는 지금 3개잖아요. 네. 3개면은 몇 그램 정도로 쓰나요? 주 허브는? 주 허브는 2g, 그리고 나머지는 1g, 1g 해서 총 4g 사용할 예정이에요. 네, 보시면 일반 티백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와,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네, 이게 2g 정도고요. 다음엔 캐모마일 1g, 레몬밤 1g을 넣어보겠습니다. 캐모마일 1g 넣었고요. 다음에 레몬밤 1g 넣겠습니다. 네, 총 4g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죠? 네, 사실 이걸로 1리터 정도 우려서 하루 종일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효능이 좋은 허브를 마셔서 우리 몸이 실제로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잔의 허브로 해서 마실 거예요. 이 허브의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티팟 그 구멍 사이로 허브가 다 새 나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거름망을 사용해서 얘를 담아서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얼마예요? 거름망 같은 거? 거름망은 현재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3,000원대에 100장 정도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4g 정도의 용량이면 티백이 아주 빵빵하게 차오를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놓겠습니다. 이게 빵빵한 거 보이시나요? 와, 이거 한 잔만 마시기엔 진짜 아까울 것 같아요, 양이. 네, 한 잔 드시기엔 좀 아쉽고 한번 진하게 드신 후에 물을 많이 해서 오랫동안 우리시고 자주 마셔주셔도 좋아요. 이제 이 다음에는 바로 우리면 되나요? 네, 티팟에 넣고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팟은 요즘 다이소에서도 5,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어요.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집에 하나 정도는 구비해 두시면 아주 좋아요. 물은 너무 팔팔 끓인 물이 아니고 한 김 식힌다고 하죠. 한 1, 2분 정도 식힌 후에 물을 넣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거름망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넣고 한 5분 정도 우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고 계신 거죠? 네. 이거 어느 정도 우리면 딱 좋을까요? 시간은 거름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우려주시면 좋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아시죠?
허브는 향만 맡아도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동안 그냥 기다리시지 마시고 향을 맡아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엘더플라워는 아까 단향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레몬의 상큼한 향도 나지만 주로 달달한 향이 많이 올라와요. 가장 좋은 건 각각의 허브를 구매를 하셔서 직접 집에서 그람수에 맞춰서 만들어 드시거나 아니면 싱글로 하나씩 또 맛도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아, 하나씩 그럼 제가 일일이 하나씩 구매해서 얘 다 합쳐서 이렇게 끓여 먹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해서 마시는 거는 좀 굉장히 귀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좀 한데 모은 거를 좀 그 제품이 따로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집에서 간편하게 드시기 좋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온라인 몰에서는 현재 1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에게 9,900원에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면역력에 좋은 허브티 3가지 블렌딩한 것부터 침침한 노년에 눈을 맑게 해주는 그런 티, 그리고 불면증에 좋은 허브티, 그리고 혈압하고 혈당 조절에 좋은 티, 이렇게 3가지씩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가지씩 허브를 블렌딩해서 이렇게 총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인가요? 네, 원래는 4만 원대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특별하게 할인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할인해서 얼마? 네, 가격은 29,000원대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네, 구매는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차를 한번 마셔볼게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되게 진하게 우러나왔어요. 이렇게. 노랗게 우러나온 게 너무 예쁘죠, 색깔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브는 마시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코로 향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맡아주세요. 향에도 충분히 효능이 있기 때문에 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 천천히 음미해 주시면 됩니다. 색감이 참 예쁘죠? 이렇게 나눠서 천천히 드셔주시면 됩니다.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도 단맛이 충분히 우러나와서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단맛이 나면은 그 혹시 당뇨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설탕의 성분이 들어간 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병이 좀 깊으신 분들은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 네. 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쵸, 그쵸. 눈이 막 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네. 습관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게 당근 안 먹으면 엄마가 너 당근 먹어야 눈 좋아진다. 시금치 먹어야 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식품을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눈이 정말 밝아지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제가 장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 건강을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눈이라는 기관은요. 아주 미세한 신경 조직과 혈관 조직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보려면 진짜 말초까지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좋은 영양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영양소가 요즘 많이들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뭐 루테인이나 제아젠틴 같은 경우도 뜨는 영양소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비타민 A, 오메가3
C, 그리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같은 아주 미량 영양소들, 그런 것들이 잘 밸런스가 합쳐져서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비타민 A에는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비타민 A 자체는 내 눈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왜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가정가사, 요즘은 그 뭐라고 부르나요? 가정가사 아니고 무슨 과목이 있지 않을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술과정. 기술과정, 다음 세대, 가정가사 다음에, 실과, 지금 저 아저씨들, 실과, 네, 기억하시죠? 뭔가 하여튼 그런 시간에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온다라는 게 있었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온다고 했더라? 야맹증. 그쵸. 야맹증이 온다고 했단 말이야. 야맹증이라는 증상이 뭐예요? 밤에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정상적으로 보여야 하는 작용을 못하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말 돌려서 생각해보면 비타민 A가 제대로 대사가 되고 내가 충분한 비타민 A를 섭취를 하고 있어야만 내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비타민 A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식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 A는 크게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랑 동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식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단호박편을 참고하세요. 베타카로틴이라는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오는 식물성 비타민 A는요, 내가 섭취하고 나면 내 몸속에서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하게 되고 그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을 해야만 내가 비타민 A를 섭취했을 때 노리는 효과를 체내에서 다 누릴 수가 있고요. 동물성 비타민 A 자체는 애시당초 활성형 비타민 A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변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동물성 비타민 A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비타민 A로서의 효과 외에 식물성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베타카로틴과 활성형 비타민 A를 같이 선택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색깔이 뚜렷한 채소에 베타카로틴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녹황색 채소들, 뚜렷한 주황색을 내는 채소들, 전구체에 해당하는 베타카로틴이 많고요. 동물성 재료 중에서는 간, 순대 먹으러 가면 간 주시죠? 그 간이 비타민 A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몸이 아주 허약해서 눈의 건강에까지 완전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태로 허약해진 아이들에게는 간을 먹이기도 했었어요. 정말 아주 강력한 영양이 농축되어 있는 재료에 해당하고요. 간에 비타민 A가 많고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A가 많죠. 그런 재료들을 잘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간을 그러면은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혀서 먹기도 하잖아요. 네네, 똑같습니다. 효과는 똑같아요? 네, 같습니다. 같은데 비위가 약하거나 혹은 아주 프렌들리한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익힌 것도 충분히 좋아요. 오메가3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적인 종류죠.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재료는 등푸른 생선류, 고등어, 삼치 그런 데 오메가3가 많고요. 식물성 기름에서도 오메가3를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3가 눈 건강에 무슨 좋은 영향이 있어? 라고 하시면 우리가 눈이 뻑뻑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 뻑뻑해요 라는 증상은 말씀하시지만 왜 뻑뻑한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눈물샘 자체가 부드럽게 윤활이 안 돼서 뻑뻑한 경우들이 있는데 오메가3가 그런 데에 좀 도움이 되죠. 아까 말씀하셨던 기타 소량 영양소, 비타민 C, 아연, 네. 셀레늄 이런 거는 또 어떤 도움? 지금 PD님이 읊으신 그 영양소들의 공통점은 이름이 다 다르고 화학적으로 생긴 모양새도 다 다르지만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들이죠. 눈도 늘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기관일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눈도 산화 스트레스에 계속 강력하게 노출이 되거든요.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은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하죠. 대표적인 식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새콤한 맛을 낼 수 있는 과일들 혹은 견과류 그런 것들이 많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키위 이런 것도 네,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루테인 제아잔틴 네,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영양제로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영양제로 드셔서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겠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수 있어요. 오히려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면 루테인, 제아잔틴 외에도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다른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실 수 있어서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재료는 케일이에요. 그냥 먹으면 씁쓸하기도 하고 식이섬유소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어서 좀 질깃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케일 자체에 루테인이 진짜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사실 루테인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파프리카 종류들도 좋아요. 노란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제아잔틴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재료에 해당합니다. 케일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그거를 주스로도 먹기도 하잖아요. 그쵸. 케일 주스로
케일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 케일을 활용하실 수 있는 다른 여러 메뉴들 중에 저는 케일 쌈밥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케일을 살짝 데쳐서 밥을 넣고 돌돌 말아가지고 드시는 요리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주먹밥처럼 한 끼 대용으로 드시기에 충분하기도 하고 언젠가 우리가 한번 했던 얘기 중에 생채소를 먹는 것보다 데쳐서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케일도 데치고 나면 부드러움이 가미되기도 하고 생케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촉촉한 맛도 나서 케일 쌈밥도 되게 좋은 요리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요리 레시피라는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제아잔티는 약간 노란색이 나는 재료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란 파프리카에도 많고 아주 노랗게 잘 익은 옥수수에도 많아요. 옥수수,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활용한 레시피는 어떤 것이든 좋은데 보통 눈 건강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의 눈 건강을 좀 좋게 하는 음식을 주고 싶은 어머니거나 혹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이래갖고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거나 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각각 추천을 해보자면 애들은 아무리 너 이거 눈에 좋아 먹어라고 해도 막 케일 주스 이런 건 안 먹을 거란 말이죠, 걔네가. 그래서 저는 약간 달콤한 옥수수 스프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그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해주는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옥수수 스프 추천드리고 싶고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다? 그러면 시금치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뭐 달걀이랑 요리한 것들도 눈 건강에 좋은 요리에 해당할 수 있고요. 연세가 좀 드셨으면 오트밀 죽 같은 거 끓이면서 케일을 같이 썰어서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좋은 메뉴죠. 그럼 눈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피해야 될 게 있나요? 음식이요? 네. 음식이라기보다는 휴대폰을 자꾸 보시는 걸 안 하셔야겠죠. 카카오톡 이런 거 정말 깨알 같은 글씨 막 이렇게 보내고 껌껌한데 막 이불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 보고 이런 거를 일단 안 해야겠죠. 그게 사실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거나 혹은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시거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눈이 피로할 때까지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건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이 됐든 휴대폰이 됐든 스크린 자체를 계속 너무 집중한 상태로 장시간 보는 것은 눈에 정말 안 좋죠. 눈 건강에 좋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안 좋은 무언가를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인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카페인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하는 거, 과음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술자리를 좀 줄여보는 거, 매일같이 단 음료를 먹어요, 탄산음료를 마셔요 한다면 그것을 끊으라고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2번 먹을 거 1번만 먹는 거, 뭐 그 정도로 줄여나가는 게 좋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실천하면 좋은 습관? 네, 저희 어머니께서 늘 멀리 보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멀리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을 보거나 어떤 스크린을 볼 때는 굉장히 내 눈과 사물 사이가 가깝거든요. 멀리 보기라는 거는 눈에 힘을 빼고 볼 수 있는 원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있다면 창 밖에 있는 나무, 멀리 보기를 해서 눈의 근육에 힘을 풀어주는 것들을 반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푸른 나무를 계속 보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녹색이라는 것 자체가 시력을 좋게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계속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건강은 사실 어떤 하루 이틀 관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계속 누적하고 축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눈이 너무 피곤하니 오늘은 멀리 보기도 하고 눈 마사지도 하고 챙겨 먹고 술도 안 먹고 하루 해가지고 효과가 사실 있기가 좀 힘들고요. 늘 누적해서 뭔가 실천해 나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잘 세팅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혜서라고 합니다. 귀는 사실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장부라든지 이런 혈자리들이 귀에 다 있거든요. 귀를 통해서는 우리 건강 상태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오늘 다뤄볼 주제가 신장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특히 반사되는 곳이 귀거든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손은 심장이고 간은 눈의 상태로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것들이 있는데 신장 기능은 귀에 반사되기 때문에 특히나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걸까요? 질환이 이제 악화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투석을 하게 되잖아요. 신장까지 망가지게 되면 이게 죽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시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신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귀의 어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귀에는 신장에 해당되는 혈자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찰을 하면 내 신장이 조금 약해져 있다 아니면 좀 질환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귀로 이제 신장자리를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어 테라피를 공부할 때 프랑스 이열과 중국 이열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했거든요. 이열 요법은 단순히 민간 요법이 아니고 WHO에서 인정을 해준 대체 요법입니다. 귀에서 신장에 해당되는 자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국 이열과 프랑스 이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랑스 이열 혈자리에서 신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귓바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부분에 신장 자리가 있거든요. 신장과 수뇨관, 그다음에 방광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이 안쪽에 있어서 이쪽이 부어 있는다든지 아니면 붉어져 있다 아니면 착색이 되어 있다 이런 반응들이 있다고 하면 신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에서 말하는 신장 자리가 또 있는데요. 그 자리는 허리 밑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장이 어디에 있죠? 허리의 뒤쪽으로 손을 짚었을 때 손바닥이 닿는 자리가 신장 자리예요. 허리쯤에 신장이 있는데 여기가 허리에 해당되는 자리인데 그 밑에 여기에 신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나 이쪽에 반응이 있을 때 신장이 약해졌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귀에 나타나는 반응은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전립선 자리인데 여기가 이렇게 눌려있는 반응이 있으면 전립선 기능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변형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귀 색깔 붉어졌거나 검거나 아니면은 하얗게 창백해진 귀 색깔 변색이 된 귀 색깔입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귀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 있었을 때 좋을까요? 유백색, 핑크빛이 도는 살색 그런 귀 색깔을 갖고 있으면 건강한 귀 색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워지거나 붉어진 귀 색깔은 일반적으로 태닝한 톤이랑은 좀 다릅니다. 건강하게 어두워지는 그런 톤이 아니라서 병증을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검붉은 색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강남역 투다리 거기 가면은 이제 배 나온 회식하고 있는 부장님의 얼굴 색 연상되시나요? 검붉고 모공도 넓을 것 같고 배볼록 나와 있고 이런 분들의 그 피부 색이 귀에도 그런 색을 띠고 있으시거든요. 그 색깔이 염증성으로 검붉어진 색깔입니다.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주실 거예요. 그쪽을 들어오시면은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방이에요. 귀 사진을 거기에 올려주시면은 건강하게 태닝된 귀인지 아니면 염증성으로 검붉어진 귀인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각질인데요. 이제 귀가 원래는 이렇게 맨들맨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질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질이 잘 나타나는 부분은 하체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소화기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데 이제 각질이 잘 생기게 되는데 각질이 있는 부분은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반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색소 침착이나 점이거든요. 점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반응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고객분 중에 한 분은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점이 있었어요. 근데 점이 생겼다는 거는 우리 몸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도 한 5년, 10년 이렇게 쌓였을 때 점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에 생겼을 때는 두통을 많이 호소한다거나 그리고 이미 점이 돼 있는 경우에는 대화가 좀 산발적으로 되는 그런 분들은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다시 상태가 좋아지면 점이 사라질 수도 있나요? 점이 좀 옅어지는데요. 사실 점으로 생긴 거는 쉽게 없어지진 않아요. 다섯 번째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생기는 거예요. 코에만 생기는 줄 아셨죠? 근데 코가 아니라 귀에도 생깁니다. 블랙헤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여기는 우리 몸에서 신장과 폐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 부분이 블랙헤드가 잘 생기고요. 여자분들 특히 갱년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여기 구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아직 갱년기 증상을 겪을 나이는 아니지만 귓구멍 옆에 블랙헤드가 있다라고 하면 갱년기 증상을 좀 심하게 겪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쪽에 지압을 하는 것보다는 귀 지압 패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염증을 이제 흡착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요. 필요한 영양요법을 같이 하시는 거, 그다음에 식생활 개선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혈관 확장이거든요. 귀에서 특정 부분에 혈관이 심하게 노출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주로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이 이렇게 노출된 경우가 있는데 성장기 어린이들은 이런 경우에는
영양분을 잘 채워주면 그 혈관이 노출된 게 다시 가라앉으면서 폭풍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제 성장기가 아니잖아요. 혈관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해당 부위에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충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면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보이고 심해지면은 그 부위가 빨간색이 아니고 보라색, 붉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제 혈관이 노출된다라고 하면은 등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귀 혈자리 나타내는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랑 귀에 나타나는 반응을 공부해 두면요. 그 부분이 좀 불편하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귀 지도를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댓글에 보시면은 단톡방 링크가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2열 지도 사진이 방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장을 관리하기 위한 식이하고 생활습관 개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신장이 안 좋으면은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소금을 선택을 하셔서 뭐 죽염도 있고 좋은 소금 선택하셔서 드셔야 신기능이 좋아집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를 통해서 음식을 해먹는다.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염분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약해졌을 때는 우리가 몸에서 짠맛이 땡기기도 하고요. 실제 짠맛을 넣어줬을 때 신기능이 올라갑니다. 병원에서 얘기하는 그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하는 거는 몸에 안 좋은 정제소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건강한 소금, 천연 원료로서 짠맛은 섭취를 해주시는 게 신기능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물을 많이 섭취하지 말라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은 수분 섭취가 원활하게 돼야지 독소도 빠져나가고 해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써 건강한 소금을 조금 타서 드시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따뜻하게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숙면이 또 중요해요. 근데 시간도 중요해요. 우리 장기가 회복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장이 회복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1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내가 충분히 수면을 취해 주어야만 신기능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에 대한 자극을 너무 크게 받으면 신장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너무 큰 소리를 듣는다거나 소음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귀 청력도 약해지지만 신기능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들도 줄여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TV 보시는 건 사실은 크게 지장이 없는데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이어폰을 꼽았을 때요. 직접적으로 여기에 소음이 가해졌을 때 안 좋거든요. 이 이어폰을 좀 빼고 자연의 소리를 좀 듣고 TV나 영상을 볼 때도 차라리 오히려 모니터를 두고 노트북으로 보게 되면 안 꼽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신장 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안쪽 자리하고 여기 안에 신장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은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지압하거나 관리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림프 자리 이런 곳들을 독소를 잘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건강해야지 피가 잘 돌 수 있겠죠. 그래서 심장이 해당되는 귓구멍 옆에 심장 자리들 이쪽에도 또 심장 자리가 있거든요. 심장 자리들도 지압을 해줘서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신장까지 마사지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계속 귀를 주무를 수는 없으니까 귀 지압 패치를 해당하는 자리에 부착을 해두시면 훨씬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심장 에너지가 좋아지면서 피를 잘 돌리면은 막혀있던 모세혈관이 잘 뚫려요. 신장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모세혈관들이 막히면서 신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 기능이 약해져도 모세혈관에 피가 안 가면서 신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종아리 마사지를 해서 심장 기능을 올리는 걸로 신기능을 보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이 괄사를 통해서 발바닥에 이렇게 있고 다리가 있다고 하면요. 뒤꿈치 위에 아킬레스건 위쪽으로 이쪽을 풀어주시고요. 이 바깥쪽 부분에 긁어서 풀어주시고 종아리에 근육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 기능을 보조할 수 있고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거기도 해요. 세게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금 부분도 한 번 더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폼롤러가 있으신 분들은요. 침대 위에 폼롤러 올려놓으시고요. 흔들면서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빈 모양으로 만든 것은요, 그 근육의 그 미세한 부분까지 자극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다른 괄사들은 조금 더 세게 지압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원료 자체가 이제 항산화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세게 하지 않아도 닿기만 해도 통증이 좀 풀려요. 요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할 수 있는 링크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샀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상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채널
통해서 이제 구매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분들은 제가 초대를 해서 직접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 한남동 카페 골목에서 클래스를 제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오늘은 신장에 관련된 귀의 반응과 어느 부분을 지압하면 되는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신장 관리를 위해서 식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신장 외에도 근본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